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처럼 추위를 잔뜩 몰고 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안동은 0.6도, 포항은 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영주는 영하 1도, 청송과 김천은 영하 3도까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친 곳도 많습니다. 오늘 뚝 떨어진 기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산지와 내륙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절기 입동이 몰고 온 추위는 내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 17도에서 18도 선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매우 크니까요. 급변하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각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평년 수준을 차차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 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북 제1도시의 포항시의회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장 등 대다수 상임위원장단이 오늘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안동시와 예천군 의회는 포항까지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통합이라며 포항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행정통합 철회 요구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260만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하지만 경북 제1도시의 포항시 의회는 경상북도로부터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상임위원장단이 다수인 의원 9명은 오늘 포항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행정통합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은 연수 예약을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참석이 어렵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포항시 의회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졸속 통합에 대해 입장 표명은 유보한 채 주민설명회까지 외면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수를 핑계로 해서 대거 참석을 하지 않고 도외시한다는 게 우리 시민으로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시의원들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을 시작으로 2주 동안 4개 권역으로 나눠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지만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 의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시군 의원 4명이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며 경북도청 서문, 호명초등과 중심상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도민의 반대에도 주민투표 없이 홍준표, 이철우 두 단체장 중심의 행정통합 추진은 독재적 발상이고 지역 소멸이라는 근원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북부 시군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을 수리하다 숨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원청인 동국홀딩스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산업재해 방지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깃털에 불과한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이동우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는 작업 중 꺼져 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만인 올 1월 원청인 동국홀딩스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고 동국홀딩스의 경영 책임자 역시 입건조차 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국제강 포항공장장과 현장 관리자, 하청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규정과 작업 순서를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동국제강 포항공장장의 경우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원청의 책임이 어쨌든 좀 인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피고인과 공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깃털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턱없이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처벌이 이렇게 약해서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홀딩스 법인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북도 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로 분석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451명이었고 그중 20%인 91명이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의성군 안개면에서 지난 22일에는 구미시 선산읍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고 45일간의 의사 일정을 진행합니다. 첫날 도정 질문에선 의성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문제와 도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의성 쪽 화물터미널 위치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항공물류단지와 정비단지 확장을 위해 활주로 서측이 최적안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사업비 최소화 등을 이유로 동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 도정 질문에 나선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은 국토부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경상북도 또한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토부에 동충하는 화물터미널만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수도권 방식으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혹여나 도지사께서는 의성군의 입장과 달리 국토부의 동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것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동측안 수용 발표는 우리 도의 노력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체육회 승마장 사유화와 부실한 재산관리,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규탁 의원은 근본적으로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을 확대 개편한 부분에 기관 통합의 목적과 상반된 것이며 공적 성격이 낮은 골프장으로 매년 수익을 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은 우수한 외국인 인력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마을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직업사관학교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인도차이나 등 국가들이 야 K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야 K 경북 드림이 되겠다. 이 학교만 입학하면은 경북에 가든 울산에 가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지. 경북도의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경상북도 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분배되며 광역자치단체에는 2,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는 7,500억 원이 지원되는데 경북에선 청도군과 김천시가 선정돼 1,226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입동입니다. 이맘때면 논에는 가을 거지가 끝나고 볏짚만 쌓여 있어야 하는데 아직 추수를 마치지 못한 농가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 유난했던 폭염과 늦더위 장마처럼 가을비가 계속되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미국 처리장에 수확한 벼를 팔러 온 농민은 한둘뿐입니다. 그마저도 겨우 벼 한 포대를 싣고 왔습니다. 2층 높이 저온 창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원래 이맘때면 창고 가득 3단, 4단으로 수매한 쌀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거의 한 2,000톤은 더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직 타작을 많이들 안 하셨어요. 들판마다 노랗게 다 익은 벼가 그대로 있습니다. 가을 거지는 10월 말에 다 끝나야 하는데 11월이 넘도록 절반도 수확 못한 곳 투성입니다. 계속된 가을비 탓입니다. 푹푹 꺼지는 질퍽한 논에는 벼를 베는 트랙터와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조해야 되는데 땅이 이제 습지가 많으니까 이제 물이 차고 이러니까 이제 수확을 못 하는 거죠.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중순 사이 전국 평균 117.6mm의 비가 왔습니다. 평년보다 1.5배 많은 양입니다. 경북만 놓고 봐도 비가 내린 날이 11.1일, 이틀 걸러 하루꼴로 비가 왔습니다. 당장 기온도 크게 떨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농민들은 애가 끓습니다. 맑은 날만 기다리다 설이라도 맞으면 쌀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못 받습니다. 설이 내리고 전에 이제 우리 나를 다 수확해야 되거든. 40년 가까이 이제 농사를 여기서 나고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만큼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를 미루는 줄은 없지 싶어요. 없어요.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늦더위에 벼멸국 피해도 크게 봤습니다. 여기에 장마 같은 가을비가 겹쳐 제때 추수마저 못하면서 농가들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벼 수확량과 도정률이 평년보다 많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유럽 출장 성과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 시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제네바의 주요 국제기구들을 방문해 포항의 국제회의 유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등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내년 간포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주요 사업장과 기념식 행사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간포권역 테마마을 조성과 전촌 보행교 건립, 나정지구 연안 정비 등 사업 현황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경주시는 간포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기념 사업 추진과 함께 관광과 농업, 자생단체 등 5개 분과로 100인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병입 수돗물인 보배수를 대량으로 생산해 겨울철 단수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1.8리터짜리 보배수 7,200병을 생산해 금강송면 12개 마을회관과 금강송면 사무소 등에 비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금강송면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수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 등 18곳 216억 원에 이릅니다. 경주시는 신경주 역세권지구와 동천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했고 양남 일반 산업단지 등 7곳에 대해서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영덕군이 후원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축구대회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영덕 강구면과 영해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각 지역에서 리그 예선전을 통과한 시부 16개 팀과 군부 12개 팀이 참가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오늘은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의미처럼 추위를 잔뜩 몰고 왔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안동은 0.6도, 포항은 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영주는 영하 1도, 청송과 김천은 영하 3도까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친 곳도 많은데요. 오늘 뚝 떨어진 기온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산지와 내륙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절기 입동이 몰고 온 추위는 내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 17도에서 18도 선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매우 크니까요. 급변하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각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우리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도, 김천은 영하 3도로 추운데요. 낮에는 대구 17도, 김천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0.6도, 의성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안동 16도, 의성은 17도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7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평년 수준을 차차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